네,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하기 전에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네, 진짜일럽 손님이 오늘 또 시작 전부터 며칠 못 오신다고 쿠키를 마구 주신 덕분에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녹화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내가 왜 이렇게 텐션이 좋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그러니까 뉴스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다각도로 많은 소식을 접하셨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최대 화두는 맨유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제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뉴스를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먼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먼 시간,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끝나고 나서부터죠. 어제자 뉴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먼 시간부터 타임라인으로 가까운 뉴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토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소식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의아해하지 마시고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 시작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다 보면 이제 각 언론사들의 이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언론사가 역시나 공신력이 괜찮은지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마샬이 무리뉴 감독 조롱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앙토니 마샬이 무리뉴 감독을 조롱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영국 매체 BR4에서 만드는 더 챔피언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는 축구 선수들을 만화에 풍자화하는 영상이며 1편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연재가 되고 있는데 3편의 경우에는 무리뉴를 조롱하는 영상이며 이 매체는 영상 안에서 무리뉴를 라커룸 장악에 실패한 감독으로 표현하며 버스 축구만을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신랄하게 풍자한 영상이고, 문제는 이제 이 마샬이 SNS상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으며 알고 눌렀다면 무리뉴에 대한 반감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격이 되는 것이고, 모르고 눌렀다고 해도 이런 비상 상황에 시류를 읽지 못하는 면에서 비판받을 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샬이 좋아요를 누른 뒤 많은 팬들이 지금 이런 거 좋아요 누를 때냐, 너 정말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이제 비판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현재는 마샬이 좋아요를 취소한 상태라고 하며 그야말로 현재 바람잘 날 없는 맨유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근본 없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간 거예요. 그냥 이 분위기라는 게 얘네들이 너무 자유로워.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고 살아야,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 이제 왜 선수들도 너무 풀어진 것보다 어느 정도 항상 이제 이 대응 방안을 알 수 있게끔 공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이 긴장감을 가지고 축구에 임해야 되고, 사람들 살 때 우리도 평소에 너무 풀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살짝 이제 긴장감이 있어야 사건 사고도 덜 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류탄 던질 때 군대 가서 빡세게 굴리잖아요. 그 막 몸은 더 힘든데 긴장감 올라가는 몇 배로. 그런 것처럼 이런 시국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짠나는 거죠. 제가 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국적의 어린 선수들, 특히나 이제 프랑스 국적의 선수라고 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너무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팀을 장악했을 때 분명히 한번 프랑스도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너무 캉테가 고차원이야. 고퀄리티고 너무 근본이 있어. 나머지들이 너무 근본 없어. 아주 관종투성이에요. 프랑스 애들 지금 보면 관종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떡관종이라죠. 떡관종 투성이에요. 뭐 포그바, 그리즈만, 맨디, 뭐 마샬, 진짜 막 이런 애들 떡관종.
완전 애들이 근본 자체가 없어. 그냥 막 너무 정말 너무 심해요. 진짜 아우 좀 아니지. 분위기는 분위기 파악은 해야지 최소한. 강태가 진짜 많이 진짜 커버 쳐주고 있다. 자, 다음 소식은 물새는 토트넘의 신구장이 2월에도 경기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새로운 구장인 뉴 화이트 하트레인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번엔 터진 수도가 아닌 지붕이라고 합니다. 영국 언론은 오늘자 기사를 통해서 신구장 문제로 골치를 앓던 토트넘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며 지금 17,500명이 수용 가능한 남쪽 스탠드석 지붕에서 물이 또 샌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신구장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며 올해 9월 15일 개장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장이 되지 않고 있고 10억 파운드 총 1조 1,470억의 규모의 이제 경기장을 짓는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구장 증축은 안전 인증 문제가 터지며 개장이 3개월간 미루어졌습니다. 내년 1월 17일 개장을 앞두고 6천여 명 팬들에게 구장을 사전 공개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토트넘의 이제 지붕 누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이제 구단에서 입장 발표를 했지만 이미 신구장 개장 목표였던 날짜가 1월 13일이었는데 이때가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아주 멋지게 신구장을 개방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벌써 토트넘이 이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웸블리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합의를 다 맞춰놓은 상태이며 2월 개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도 하지 않으며 구장 중축에만 집중한 레비 토트넘 회장이 말하길 개장이 지연돼 다시 한번 팬들에게 사과드리고 그래도 이러한 토트넘을 계속해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맨유 경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토트넘이 어차피 토트넘이 웸블리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분위기상 포체티노가 1월 달에 안 되는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우리가 새롭게 짓고 있는 저 경기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선수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도 동기부여 넣어주면서 새로운 경기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것도 어렵죠. 네. 3월달에 이 아스날 북 런던 더비를 할 때 이제 오픈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16강전 때도 뭐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또 막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3월 달에 있는 그 북 런던 더비 리그에서의 북 런던 더비를 기준으로 아마도 경기장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 경기장 보시면은 거진다 이제 뭐 잔디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면서 뭐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진짜. 어떻게 9월 15일 날 오픈하는 경기장이 아직까지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스날의 부상 선수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 런던 더비에 앞서 부상 업데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 런던 더비 이것은 카라바오컵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45분에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라바오컵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아마 각자 알아서 봐야 할 루트로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중계 없는데 어떻게 중계를 해? 중계 없잖아. 중계 없다니까. 하고 싶죠, 너도. 네. 저도 하고 싶죠. 이 아스날의 리히슈타이너가
죄송해요. 리슈타이너가 사우스햄튼전의 부상 이후 풀 트레이닝에 복귀한 상황이며 베리는 현재 왼쪽 종아리 부상이고 내일 새벽에 있을 토트넘전에 앞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콜라시나치는 오른쪽 허벅지 부상인데 콜라시나치 역시 19일에 토트넘전에 앞서 오늘이죠. 네, 오늘 앞서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고 무스타피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인데 아마도 토트넘 경기에서는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롭 홀딩과 데니엘 백은 장기간 이탈자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몇 개월 동안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국내 중계 잡힌 데 있나요? 카라바오컵 아직 국내 중계 잡힌 데가 없어요. 네. 손흥민이 나오지만 손흥민이 그만큼 파급력이 없어요. 네. 솔직히. 박지성 때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칼린컵, 그 다음에 무슨 컵이었더라? 했을 때는, 박지성이 아마 데뷔골이 칼린컵일 거예요. 네. 안 해주더라고요. 네.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봐. 칼린컵, 카라바오컵, 네. 그때만큼 안 보기 때문에, 축구를. 아마 해외 중계로 봐야겠죠? 알아서. 중계방 여냐고? 모르겠네. 왜냐면, 오늘 1시 30분에 또 클럽 월드컵도 중계방 그건 할 건데, 그것도 해외 중계로 봐야 되거든요. 클럽 월드컵. 근데 이제, J리그 팀이 가시마 인틀러스하고 레알이 4강전에서 붙는 경기이고, 결승전에는 벌써 아랍팀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중계방 할 생각이 있는데, 카라바오컵은 잘 모르겠어요. 멤버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자, 다음 소식은 뉴캐슬의 무토 요시노리 이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추가 소집이 되었다라고 뉴캐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뉴캐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무토가 일본 축구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다. 아시안컵에 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무토가 현재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누가 교체될지 알 수는 없으나 부상자 명단으로 봤을 때는 아사노 다쿠마다. 아사노 다쿠마는 이제 아스날 소속의 일본 선수이지만 아스날에서 단 한 번도 뛴 적이 없고 아스날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스날에서 단 한 번의 부름도 없었고 네. 먹방도 안 나와요. 여튼 아사노 다쿠마다. 얘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해요. 아사노는 실제로 근육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중 경기도 뛰지 않았다라고 하고 만일 이제 무토가 완전히 소집이 된다면 모리아스 새 감독 체제에서는 첫 발탁이라고 합니다. 무토도 뭐 사실 뉴캐슬에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좀 경기 좀 많이 뛰면서 감각 좀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게 무토한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죠. 저기 보시면 이제 아시안컵 우승해가지고 얘는 패치가 왜 이렇게 커 근데 또 저거를 또 우리 한국에 또 한번 패치하면은 나는 한국 유니폼 안 사요. 네, 별로라서 해도 안 사. 패치만 따로 사. 한 10,000원 할 거야 저것도. 좀 비싸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강웅대웅님이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한국 아시안컵 우승. 한국 아시안컵 우승. 깡깡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무리뉴가 어제 훈련장에 도착한 후 45분 만에 경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리뉴는 어제 아침 9시에 평소와 같이 훈련장에 참석을 했으며 그는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제규어를 몰고 가는 사진이 포착이 되었고 캐링턴 훈련장에 들어설 때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45분 뒤인 9시 45분 그의 맨유 감독직이 끝이 났으며 소식통은 엊그제 글레이저와 우드워드 간에 밤에 이루어진 통화가 무리뉴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맨유는 저번 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1을 치며 현재 리버풀과 승점 19점 차이로 벌어졌고 맨유는 곧바로 준비되었던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에는 무리뉴가 이때까지 이제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가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클럽에 있었던 감독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성명문에서는 임시 감독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때는 마이클 캐릭이 다음 며칠간 클럽을 잠시 맡아 훈련을 진행할 거다 아니면 선수들을 지휘할 것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편안하군요. 딱히 할 말 없어요. 네, 저거에.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무리뉴 경질 소식에 대한 맨유 이 선수단 반응에서 선수들이 행복해 보였고 앞으로 그들은 더 모험적인 축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맨유 선수들은 무리뉴의 경질 소식에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무리뉴는 선수단의 지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맨유 선수들은 월요일은 휴식을 취했고 무리뉴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런던에 잠깐 갔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드워드는 월요일 당시 첼시와의 유스 FA컵 결승전을 참관했으며 무리뉴는 화요일 아침 훈련 참가 이후 우드워드와 1대1 면담 끝에 전격 경질이 되었습니다. 라커룸 소식통으로는 현재 맨유 선수들은 감독 교체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하며 더 모험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드워드는 며칠 안에 임시 감독을 임명할 것이며 고위 소식통으로는 클럽 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기 위해서 무리뉴의 경질을 진행시킨 것이다 라고 전했고 라커룸에서는 무리뉴의 후임으로 캐릭 임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캐릭은 임시 감독 임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캐릭은 12년간 맨유에 있었고 코치가 된 이후로도 클럽 내 많은 존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아껴 쓰려는 듯해요. 네. 누가 온지 다 알아요. 네, 아까 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네. 맨유가 참 여러모로 난관에 봉착했는데 또 그만큼 그 난관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는 또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겠죠. 네. 스카이 스포츠는 보도하길 로랑 블랑이 이번 시즌 종료까지 무리뉴를 대체할 맨유 명단에 오른 이름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로랑 블랑은 맨유에서 시즌 종료까지 무리뉴를 대체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첫 번째 이름들 중에 하나이며 우드워드 부회장은 감독 대행이 클럽을 알아야만 하고 공격 축구의 문화와 함께 전통 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무리뉴의 단기간 후임은 향후 48시간 이내로 발표가 될 것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맨유에서 뛰었던 블랑이 2년 6개월 이상 팀을 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쉬었죠? 한 2년 쉬었으니까. 감독직에서 그의 첫 번째 직업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이후 2016년도까지 3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을 맡았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블랑을 OT에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었고 마침내 2001년 그를 선수로 영입에 성공했죠. 35살의 나이였던 그는 야프스탐을 대체하기 위해서 팀에 급하게 영입이 되었던 수비수였고 그는 2002-2003 시즌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도운 뒤에 블랑은 선수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블랑이 비슷해요. 선수 시절이나 리더십도 있고 국가대표팀 주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클럽 맨유에서도 주장을 또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맨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워낙 너무 오래 하셨죠. 너무나 빨리 감독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대표팀도 블랑한테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거절했고 노나? 계속 노나봐요?
인디펜던트의 미구엘 델라니가 전하길 레알은 전 맨유 감독인 무리뉴가 그들의 다음 감독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레즈 레알 회장은 화요일 아침 맨유에서 경질된 무리뉴가 레알의 다음 감독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페레즈는 무리뉴가 그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클럽에 계획된 개편을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얼굴 많이 보이네. 저 뒤에 카시아스, 페페, 헬세, 헬세 오랜만이네. 디마리아, 호날두, 케디라, 다. 지금 남아있는 애가 한 명도 없네? 팀에? 케디라 나갔지, 호날두 나갔지, 디마리아 나갔지, 헬세 나갔지, 페페 나갔지, 카시아스 나갔지, 다 나갔네? 와, 이거 뭐, 옛날 아주, 옛날 옛적이구만. 롱롱, 타이머고. 아주 옛날이네, 옛날. 언제 쪽이야, 이거? 저 때 헬스는 괜찮았는데. 한번 팍 치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소식은 포체티노는 자신에게 몰려드는 질문 중에 하나인 맨유를 갈 것이냐라는 물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으며 자신이 상관할 일도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자신을 둘러싼 맨유행 루머에 침묵을 깨며 말하길 무리뉴 감독의 경질 소식은 정말 슬픈 소식이었으며 저는 무리뉴 감독에게 위로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5년 동안 많은 루머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제 입장은 토트넘의 감독이라는 것이고 많은 루머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맨유행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구계에서는 많은 루머들이 생겨나는데 전 단지 토트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할 뿐이라고 포체티노가 기자들의 질문을 일찌감치 잘라먹었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북런던 더비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노코멘트. 솔샤르와 협상 중인 맨유에 관한 소식입니다. 맨유는 솔샤르와 이번 시즌 말까지 단기 계약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고 솔샤르는 맨유에서 10년 동안 128골을 넣었던 선수이고 솔샤르는 현재 몰데의 노르웨이 몰데의 감독이지만 맨유는 자신들의 감독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맨유는 이번 여름 정식 감독을 부임하기 전까지 경험이 풍부한 임시 감독을 데려오고 싶어 하고 있고 전 맨유 수비수인 로랑 블랑 또한 무리뉴를 대체할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솔샤르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오는 건 아니죠. 이제 카디프 김보경을 또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 그때도 이제 노르웨이 몰드 팀에서 감독하고 있다가 넘어온 건데 자꾸 넘어오네. 좋은 기회긴 하지. 커리어를 프리미어리그 이 팀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네. 뭐 거기는 알아서 하겠지 뭐. 어제 몰드가 강팀이잖아요, 노르웨이. 리버풀 에코에서는 클롭이 무리뉴를 3번이나 경질시킨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무리뉴는 분명히 자신을 맨유 감독직에서 경질하게 만든 클롭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은 마네의 한 골과 샤키리의 2골로 최대의 라이벌인 맨유를 침몰시키며 리그 1위로 올라섰는데 대조적으로 맨유는 이번 패배로 5패를 안게 되었고 리그 6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 리버풀과의 승점은 19점 차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클롭이 무리뉴를 경질당하게끔 만든 경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클롭의 첫 프리미어리그 시즌인 2015년 10월 첼시를 3대1로 꺾으면서 무리뉴가 첼시에서 이제 11경기 승점 11점과 15위를 기록하며 경질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돌아보면 클롭은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이 도르트문트 이끌고 레알을 만났었는데
그 당시 도르트문트 홈에서 4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월말 무리뉴는 레알에서 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일요일 경기에서 맨유를 이끌고 있던 무리뉴가 리버풀에게 패배함으로써 클럽은 무리뉴를 3번이나 경질시키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전하길 맨유의 새로운 임시감독의 불랑은 절대로 아니며 현재는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과 솔샤르가 임시감독 후보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시감독으로는 솔샤르가 케이로스랑 함께 이제 후보에 여겨지고 있고 이렇게 이 둘이 가장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클럽 내부자가 말하길 이 둘이 이름이 나오는 건 맞지만 로랑 블랑은 절대 아니다. 올 리가 없다. 그리고 감독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떨어진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울리 헤네스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4년을 더 바이에른 뮌헨에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위원회가 울리 헤네스 회장을 다시금 만장일치로 뽑으며 다음 4년 동안 재선이 되었고 그는 2022년까지 뮌헨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헤네스가 힘이 세구나 진짜. 헤네스를 뭐 제끼지 못하네. 파워가 놓친 애가 아주 파워가 엄청 세. 그렇게 그지같이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여기도 헤네스가. 데일리 메일의 마이크 키건이 전하길 맨유의 임시감독직에는 솔샤르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처참한 시즌 초반을 보내며 결국 맨유에서 경질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어제 오전 9시 45분에 팀을 떠나게 된 무리뉴가 2250만 파운드 320억의 위약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 레전드인 솔샤르가 임시감독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클럽은 무리뉴 아래에서 이번 시즌 위태로웠으며 앞으로 어떠한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했고 폴 포그바의 기용 여부 또한 무리뉴 경질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여전히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지만 맨유는 지단, 포체티노 그리고 자르딤으로 이 3명의 주요 후보군을 완성시켰으며 포체티노가 퍼거슨의 넘버원 초이스이긴 하지만 맨유의 수뇌부들은 그를 토트넘으로부터 뺏어올 능력이 있음을 자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3명 중에 그 누군가라도 맨유의 그 감독직 제의를 받았다지만 안 오죠. 미쳤습니까? 지금 리그 성적 똥망인데 여기서 챔스 못 가면 오히려 이 감독들한테 약간 뭐랄까 무게중심이 더 쏠릴 것이고 애초에 안 좋을 때 잡았더라도 결과가 못 가면 못 간 걸로 이제 낙인 찍히는데 지금 감독직 죽어도 안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맨유 이 구단도 아는 거지. 감독 대행 이번 시즌까지만 쓰겠다. 솔샤르 아는 거죠. 하지만 솔샤르도 맨유에서 자신이 큰 클럽을 맡을 만한 깜냥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솔샤르도 어차피 팀을 떠나도 나는 뭐 상관없어요. 그만큼 좋은 팀을 또 감독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솔샤르도 몰데 그 노르웨이 감독직을 하는 것보다 잠깐의 감독 대행이긴 하지만 어차피 후반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도 어느 정도 권한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된 거죠. 네. 솔샤르에게도 상황이 그냥 솔샤르에게 나쁘진 않다. 몰대 그 노르웨이 총구석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 그리고 막말로 성적 좋으면
여기 선이 빠져가지고 다시 끼웠습니다. 이게 마이크에 사운드 카드가 같이 있는 거라 이게 소리 나가면 전체 이 컴퓨터에서 다 나가요. 근데 이게 조금 선이 너무 헐거워. UFO 마이크인데 이게 헐겁더라고요. 딱 고정시키는 것도 없고. 에이. 리버풀 아놀드 부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럽은 아놀드 몸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오른쪽 이 풀백인 아놀드가 이번 주중에 리버풀이 경기가 있죠. 금요일 저녁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는 여전히 지난주 나폴리전의 타박상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은 아놀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 리버풀 일정에 다시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며, 아놀드가 실제로 지금 몸 상태도 좋은 편인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울버햄튼전은 뛰는 게 좀 이르고 클라인도 몸이 좀 더 올라오게끔 도와줄 필요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가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경기 이후에 확실히 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훈련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그는 훈련을 모두 소화하진 않았지만 고통은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며 완전히 견딜 수 있을 때 경기장에 올라갈 것이라고 클럽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놀드는 다다음 경기부터는 나올 것이다. 다음 경기는 클라인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무리뉴가 경질된 날 따봉을 날린 루쿠슈에 관한 소식입니다. 맨유 선수들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시간이 9시 45분이 넘은 시간이었고, 그것은 무리뉴가 해임된 뒤의 시간이었으며 루쿠쇼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고 카메라를 향해 따봉스를 날렸습니다. 마트치는 낙담한 표정으로 보였고 애슐리 영 또한 이제 그런 비슷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봉스! 이거 약간 SUV 보니까 벤츠 그건가? 아무튼 따봉스 날리네요. 따봉스.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에 관한 이 부상 소식인데, 제임스 밀러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밀러는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경미한 근육 문제로 맨유전에 결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화요일 현재 메르드에서 전체 훈련을 재개할 정도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러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나폴리전에서 햄스트링에 관한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감독님은 이제 클럽이 저번 주중 경기에 결장을 결정했고 주말 경기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 또 경기는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밀러를 좀 진정시켰대요. 밀러는 이제 아무래도 맨유 경기니까 좀 뛰고 싶었는데 클럽이 이제 쉬어라 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옳은 결정이 되었으며 그 덕분에 이번 주중 경기에서는 밀러가 아마도 팔이 왜 이래 근데 준 경기에서는 밀러가 아마도 울버햄튼 경기에서는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질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근질, 근육의 질, 근질을 하는데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노력해도 누구는 근육이 딱딱 붙고 누구는 붙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쉐이크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저런 양반들은 아주 그냥 몸이 그냥 근육이 그냥 쫀득쫀득하게 붙는 거지. 팔씨름 엄청 쓸 것 같아.
뭐야 이거. 아이고구만. 겟 풋볼 뉴스 프랑스라는 언론에서 전하길 AS 모나코가 현재 바추아이를 주시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AS 모나코는 바추아이의 상황을 관찰 중에 있으며 앙리는 그가 벨기에 대표팀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팀에서 다각도를 알아보고 있다. 우리 팀에 좀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바추아이를 좀 데려와서 쓰고 싶다. 어차피 발렌시아는 바추아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가 봐요. 아, 영입 쪽으로 가나? 역시. 찾는 데가 있구만. 얘는 더 이상 뭐 길게 말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퓨마와 재계약을 하며 AC 밀란행에 더욱더 가까워진 세스크 파브레가스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AC 밀란과의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 이 파브레가스가 퓨마와 재계약을 함으로써 밀란행에 더욱더 가까워진 듯 보이고 있고, 파브레가스는 퓨마와 재계약에 행복하다 전했으며 퓨마는 이번 시즌부터 AC 밀란의 유니폼 스폰서가 되었고, 이는 파브레가스의 재계약을 더욱더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 공신력 있는 기자인 비토 안젤레가 퓨마는 파브레가스와 업그레이드된 재계약을 제시함으로써 AC 밀란 이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 세스크의 밀란 관련 이적 기사가 더더욱이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해요. 그게. 아스날도 퓨마죠, 아스날도. 그래서 저번에 아스날 얘기도 했었는데, 세스크가. 뭐,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돌아갈 수 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고, 또 아스날 팬들 중에도 반기는 팬들도 있고, 싫어하는 팬들도 있고, 각각이 다른 거죠, 뭐. 수원도 퓨마지. 근데 수원은 아직 유니폼이 발표가 안 돼가지고. 수원 무시하냐, 씨! 수원, 퓨마인데 퓨마. 네. 강원도 퓨마인데 근데 강원도. 토트넘은 베르통원과 2020년까지 계약 연장을 맺었습니다. 토트넘은 얀 베르통원과 2020년까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매우 기쁘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워낙에 맨유의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다 묻혔죠. 뭐 그냥 뭐 기사가 안 나와요. 다 맨유 얘기 아니면은 기사가 사람들이 읽질 않아요. 아무튼 2020년까지 베르통어는 토트넘에 있는다 라고 합니다. 거의 지금 맨유가 블랙홀이야. 내 뉴스에도 다른 것도 많은데 맨유밖에 나도 지금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이 스페인 스포르트 언론에서는 지단이 맨유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단이 맨유 감독 후보직에 있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스포르티지에서는 지단이 OTA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지단은 챔스 3연패 이후 휴식 기간을 가지고 즐기고 싶다고 명확히 이야기했고 복귀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맨유로 가는 거에 유혹받지 않을 것이며, 그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일을 안 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읽어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뇌피셜에다가 바램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제 레알의 감독을 맡으면서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좀 뺏기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드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가끔 그럴 때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히딩크가 뭐 일본 대표팀 감독 맡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막 나왔을 때, 아 제발 일본만은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가지 마라 했던 게 뇌피셜 돼가지고 막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막 바꾸는 것 같은데. 뭐. 아, 지단은 유벤투스 가는 게 그림이 좋지 않나. 아, 그니까 유벤투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레그리가 어떡하라고. 잘러?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뭐, 무리뉴 인터밀란 다 잘하고 있고, 유벤투스 지단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라, 어떻게, 뭐.
못해 자르지. 뭐 존버하다가 진짜 유벤투스 가든가. 아니 존버하다가 또 다른 클럽 뭐 괜찮은 클럽이 또 제시가 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유배 가면 커리어는 안 망치겠다고. 모르잖아요, 갈지 안 갈지. 뭐 나중에 가게 되면 그때 또 얘기하면 또 재밌겠죠. 왜, 지단한테도 그렇게 말해보지. 맨날 펩이 좋은 클럽만 맡아가지고, 응? 선수빨이라며. 왜 지단도 한번 어디 가가지고 카디프 한번 맡으면 되겠네. 그럼, 어우! 이 빡빡이는 다르다고 하면서 또 추앙할 거 아니에요. 왜 지단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지단한테 또 유벤투스 원하는 거요? 그럼 지단도 이 선수 저기가 맞네? 운이 좋네. 그래, 지단이 맨유 가가지고 맨유 살림 인정해줘야지. 그거 아무도 못 살렸는데, 바날이나 뭐 무리뉴 이런,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다 못 살렸잖아요. 맨유 한번 살려줘야지. 올 시즌은 좀 그렇고, 다음 시즌 좀 오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번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봐야지. 어디 보자. 지단이 리버풀 왜 와? 안 좋아합니다, 지단 별로. 유재석만세님이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선수바란 일러만 소원해야지 지단. 그래, 아시아 도전 한번 해봐야지. 아시안 이거 씹어먹고, 아시안 씹어먹고, 남미 씹어먹고, 딱 한 다음에 딱 유럽 다시 가는 거지, 뭐. 야인. 우리가 보통 야인이라 하잖아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하면서, 네. 막, 보카주니어스 이런 데 감독했다가 막, 다 씹어먹고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내가 다시 지금 유럽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탁, 쩔죠. 뛰는 거는 안 돼. 감독이 낫지. 어우, 이거 또 나오네. 피어스 모건은 포그바 보고 1억 파운드짜리 돌대가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굿모닝 브리튼을 진행하고 있는 피어스 모건은 포그바가 올렸던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그바는 잘난 척하고 유독한 데다가 경기도 잘 못하면서 유치한 1억 파운드짜리 돌대가리만 가지고 있다. 똑똑한 멍청이로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을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포그바는 자신의 SNS에 무리뉴가 경질당하자마자 웃는 듯한 저 사진을 게시했으며 곧바로 지운 후 마케팅 관련 포스트였다며 해당 포스트를 삭제했지만 게리 네빌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포그바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가했습니다. 저거 올린 게 아디다스랑 계약한 게 있어서 원래 올리려고 했다던데, 네. 저도 봤어요. 네. 사람이 눈치가 있는 거죠, 눈치가. 그 원래 올리기로 했다고 해서 꼭 올릴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 뭐, 9시, 그래, 정말 대박 우연찮게도 9시 45분에 올리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무리뉴가 잘렸어. 와, 씨, 그래, 뭐, 정말 천재 이루지, 천재 이루. 와, 정말 막, 벼락 맞을 확률로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또 올렸는데 그게 된 거야. 아우, 씨, 어떡하지, 이렇게. 그럴 거라 보는 거야? 진짜? 아이도 그렇게 순진해요? 뭐 아이다스가 뭐 올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물론 뭐 연예인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유명한 선수들은 스폰서 관련 뭐 어떤 게시물 올라갈 때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제 뭐 계정을 관리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아이다스가 바보입니까? 아이다스가 바보예요? 그걸 왜 올려? 아이다스가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포그바가 올렸고 아디다스가 지웠으면 지웠지. 솔직히 얘가 헛짓거리하고 아이다스가 지웠으면 지웠지. 아이다스가 이거를 뭐 하려고 올렸다? 근데 그때 갑자기 뭐 무리뉴가 잘렸다? 아니죠. 지웠으면 아디다스 지웠죠. 왜냐면 어차피 아디다스 모델이 포그바인데 포그바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이런 이제
이 포그바에 대한 더더욱이 많은 비판이 생기면 누가 힘들어요? 아디다스 힘들죠. 맨유 어디가 스폰이에요? 아디다스 스폰이에요. 네. 저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머리에는 포그바가 올리고 지웠으면 아디다스가 지웠지 아디다스가 올리고 아디다스가 지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자, 다음 소식은 LA 갤럭시가 2019년도에도 자신들은 질라탄과 함께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질라탄해라. I'm 질라탄. 삐치고 삐치고 삐치고. 밀란 안 간다. 삐치고. 네. 밀란 잘 안 오나? 알바 뛰는 건 보고 싶은데. 짧게라도. 아니 백암도 저기 있을 때 알바했잖아요. LA 있을 때. 아, 씨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지금도 잘해 질라탄. 프랑스 르파르지eng에서는 라비오가 바르셀로나와 이미 합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라비오는 파리와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고 있고 이 보도에 따르면 라비오는 이미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가 16강에서 리옹을 상대로 경기에 나설 것인가 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면 많이 진행된 거죠. 이 16강에서 리옹을 상대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상대팀이 리옹이기 때문에 리옹을 상대하는가라고 추측까지 나올 정도이고 파리 보드지는 라비오가 명단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비오 계약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으며 아위달이 직접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라비오는 잔류를 고민했지만 나폴리와의 경기 후 드락슬러와 교체된 후에 이 투엘 감독과의 계획에서 자신이 이 팀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적을 결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비오는 더 이상 파리를 위해 경기를 나오지 못할 것이고 라비오와 파리는 최대한 빨리 서로가 헤어지길 바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얘 때문에 마투이디 보낸 건 모르겠고 일단 라비오가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자신이 어떠한 중심에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투엘 감독은 또 이렇게 선수에게 끌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래? 그럼 난 아니야. 이런 양반이에요. 네. 약간 이 청개구리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선수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아마 더 청개구리같이 움직일 사람이라 라비오랑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죠. 나와야지 뭐. 어차피 투엘이 갑자기 파리에서 뭐 잘리거나 이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라비오도 좀 오바 떠는 거 있는 거고 사실. 자기 정말 키워준 클럽이기도 한데. 그냥 서로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국 타임즈의 맷 휴즈 독점 기사에 따르면 포체티노가 맨유의 감독직을 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토트넘과 4년 반 동안의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다음 시즌 맨유 감독을 원한다라는 소식이며 그는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3,400만 파운드, 485억을 지불해야 하지만 맨유 감독직을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포체티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미 그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포체티노의 다른 그 기자회견을 그게 같은 기자회견인데 포체티노가 안 간다. 내가 맨유로 안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썰을 푸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 포체티노도 어그로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 뭐 안 간다라고 하면 뭐 저기 뭐야 이런 기사 안 나왔겠지만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 했으니 네. 이거는 뭐랄까 더 가고 싶어서 가고 싶으니까 일부 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인가. 네.
여튼간에 네. 이런 기사 떴네요. 타임즈. 뭐 다음 시즌에 처음부터 팀을 맡을 수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고, 뭐 주급을 더 엄청 많이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영입해서 너에게 전권을 주겠다 하면은 또 이제 이 토트넘처럼 막 찔끔찔끔 쓰는 것보다 좀 화끈하게 쓸 수 있는 팀이 본인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명성적으로나 팀 커리어로 봤을 때는 또 맨유가 또 워낙에 무시할 수 없는 클럽이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은 안 가지, 적어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토트넘이 뭐가 매력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토트넘이 좋은 클럽을 이라는 건 나도 알겠는데 토트넘이 왜 매력적이에요? 토트넘은 언젠가 선수를 계속 팔 거고 그 중요 자원이 나가면 그 메꿀 만한 선수를 사주지 않을 클럽인데 100% 레비가 정말 토트넘에서 지금 포체티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맞지. 솔직히 포체티노도 지금 쥐어짜고 있는 중이에요. 선수 없는데 막 쥐어짜고 있고 선수 영입도 안 되고 있고. 응? 그래서 왜 매력적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힘들잖아요. 네. 없는 선수를 막 쥐어짜내가지고 써야 되는데. 어떤 감독이건 좀 이렇게 펩이나 클럽처럼 좋은 지원 아래 서브들도 좀 좋고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축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토트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맨유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돈도 더 받고 오히려. 물론 이제 우리가 퍼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포치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젊은 선수들로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은데 모르 토트넘이 얼마나 그 선수를 유지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정이냐, 뭐 현실이냐, 뭐 이런 것도 비교해볼 수 있을 거고. 좀 나이 좀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알 수 있겠지 우리도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는 뭐 짱짱하니까 선수들이 나간 선수도 없고.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왔다 갔다리 하는 선수들은 다들 주전 아래급 선수들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정말 주전급 선수 뭐 알리나, 에릭센, 케인, 손흥민 뭐 이런 선수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진짜로. 아직까지는 크나큰 뉴스는 없다. 대신에 그냥 좀 팀 레벨적으로 조금 이제 확실한 주전과 준주전의 차이가 갭이 좀 크니까 그걸 좀 메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좀 메꿔주고 레비가 좀 진짜로 좀 지원 좀 잘 해주면 굳이 안 가도 되죠. 정말로.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무리뉴가 경질된 이후 레알의 마르셀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마르셀로는 일본 J리그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클럽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무리뉴 경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마르셀로가 답변하길 그의 경질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가 구단에 없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무리뉴 찾지 않을까? 무리뉴가 왜 나가게 되었을까?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게 유감이고, 그가 근데 레알로 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것은 내가 말할 내용이 없고, 다만 전 무리뉴가 자신과 함께 레알에서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무리뉴하고 좀 소통이 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마르셀로가. 아, 하얀캐스인 거 보니까 미넨이랑 붙었을 때네.
인터밀란은 맨유가 무리뉴를 경질한 이후 불거진 무리뉴의 인터밀란 부임 루머에 대해서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밀란의 스포르팅 디렉터인 오실리오가 말하길 저는 이 훌륭한 감독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어서 좀 놀랐는데 우리는 어떤 감독들이 그 클럽에서 왜 해임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게 없고 우리 구단은 여전히 무리뉴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뉴의 경질은 현재 인터밀란의 미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왜냐하면 우리는 스팔레티라는 좋은 감독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감독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며 무리뉴가 유벤투스 홈에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때 이 세레머니는 우리 팀, 내 가족과 인터밀란 가족들의 모욕에 대한 복수다 이씨 하면서 이제 손가락 날렸죠. 맨유 감독인데 왜 인터밀란 가족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무리뉴는 인터밀란 팬들이나 인터밀란 구단과는 관계가 좋아요. 자주 연락하고 있고 인터밀란 팬들도 무리뉴에 대해서는 좋은 쪽밖에 없으니까 나름 좋게 헤어졌으니까 제일 좋았을 때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기면서 아무래도 인터밀란 시절이 또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야인 같은 느낌이 있었지. 정말 우리가 보통 감독이라면 좋은 스승 아래 차곡차곡 뭔가 배워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무리뉴는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디 가서 이제 축구 잘하는 동네 할아버지한테 축구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 보는 법. 싸움의 기술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야인 같은 아저씨도 배웠잖아요. 어디 도장 같은 데 배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배우는데 피통사잖아, 딴 애들이. 그런 것처럼, 진짜 어디 산골짜기에서 8, 90년대 비디오 테이프 축구 그거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근데 그거 먹히고, 입 좀 날려주고. 근데 그게 먹히고, 그걸로 승승장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거친 느낌이 있었지, 거친 느낌, 저 때는. 저 때까지가 무리뉴죠. 저 때까지가 딱 무리뉴의 전성기. 포르투부터 인터밀란까지. 딱 저 때까지. 세 차례 이제 구단을 옮기면서 포르투와 그 다음에 첼시, 인터밀란에 구단을 옮기면서 딱 전성기를 맞은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전성기를 맞은 이 무리뉴. 무리뉴는 죽었다 저 때. 그렇죠. 스팔레티가 어쨌든 간에 맞아요. 이렇게 꾸역꾸역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터밀란이 유로파로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오긴 있긴 한데 그래도 당장 무리뉴를 데려오기엔 좀 너무 그렇지. 포그바 인스타 이제 무리뉴를 조롱한 것이 논란의 오해다라고 전했습니다. 포그바는 무리뉴 경질 직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미묘한 표정의 사진으로 그의 전 감독을 비웃었다라는 의심을 받았고 피어스 모건, 게리 네빌 등 평론가로부터 극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게시는 포그바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닌 아디다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임이 아디다스 관계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는 이 사진 게시가 맨유의 전직 감독을 조롱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사진을 삭제했음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게 내가 사실 이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정말로 이 아디다스가 이 계정을 사용해서 올렸어. 실제로. 정말. 그러면은 내가 포그바였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해서 내 영상을 찍던 글을 올리던 이거 정말 오해다. 이거 내가 안 했고 이 관련돼 있는 뭐가 있었는데 나는 진짜 내가 바로 쓸 것 같아. 이게 좀 늦더라도 내가 직접 쓸 것 같아. 근데 생판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아디다스가 시작해서 아디다스 끝나고 아디다스만 사과해요. 포그바는 그냥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설령 진짜 아디다스가 관련돼가지고 아디다스가 했어도 그 책임을 다 넘기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포그바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댄스나 추겠지 압니다.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내가 너무 포그바의 반대적인 성향으로만 기사를 가져온다 할까봐 이것도 가져온 건데 이런 기사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린 것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포그바에 대해서. 왜냐면 사람이 그 행실이라는 게 있잖아. 행실. 자기 행실이 봤잖아요. 다 같이 이전까지. 뭐만 있으면은 포그바는 항상 인스타그램, 이게 SNS로만 자기 생각을 표출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 PK 할 때 뭔가 그 포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자기가 막 걸어가면서 막 치치폭 하면서 그런 거 영상도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뭐 바로바로 올리면서 이런 거는 뭐 억울한 거에 대해서 일절 뭐 언급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안 믿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 16위 팀인 뒤셀도르프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16위 뒤셀도르프에게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을 종료하게 되었고 도르트문트는 오늘 새벽 뒤셀도르프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죄송해요. 도르트문트는 4-2-3-1 개최 원톱의 전술로 나왔으며 디셀도르프도 루케바키오 원톱의 4-2-3-1 전술로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타던 디셀도르프가 먼저 전반 22분 바키오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갔고 후반 11분 진모의 추가골로 2대0으로까지 달아났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끝까지 반격이 나섰고 교체 투입이 된 파코 알카셀의 헤딩골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으며 2대1로 패배하고 시즌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군. 아, 역배. 맞아, 우리 방은 그 토토 영어 쓰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네. 쓰실 거면은 그냥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이런 거 토토 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네이버 보면은 뭐 팀 이름 검색하면 밑에 막 블로그 엄청 뜨던데 그런 데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막 그 육두 문자가 막 꼬르륵 나올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올 시즌부터 잉글랜드 FA컵 16강전 재경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럽대항전 일정 및 2월달에 있는 주중 EPL 일정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다음 시즌부터 예정되어 있던 16강전 재경기 폐지를 올 시즌부터 그냥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 17일 날 열리는 FA컵 16강전부터는 모든 경기가 단판제로 진행이 되며 연장전, 승부차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도입이 되고 참고로 다음 시즌부터 FA컵 16강전은 주중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막 주말에도 열리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주중에 이 컵 경기처럼 이 리그컵 경기처럼 주중에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홈팀은 이제 저기 추첨하니까 운이 좋아야지 뭐. 아랍의 알아인은 남미 챔피언인 리버플레이트를 승부차기에 꺾고 클럽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나선 알아인은 남미 챔피언인 리버플레이트와 2대2 무승부 후에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부차기도 5대4로 이겼어요. 네. 클럽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RI는 12월 22일에 열리는 결승전에서 레알과 오늘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승자와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며 RI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클럽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이변을 만들어내었고 리버플레이트와의 승부차기 끝에 리버플레이트의 다섯 번째 키커 이 발렌시아에서 뛰었던 엔조 페레스의 킥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리버플레이트는 남미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지만 RI에게 패배하면서 클럽 월드컵 3, 4위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군요. 클럽 월드컵 중계권 없어요. 네. 안 사요. 너무 비싸대. 너무 비싼데
인기는 없고 시간대는 막 너무 막 저기 하니까.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맨유는 임시 감독으로 솔샤르의 부임을 컨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맨유는 솔샤르의 임시 감독 선임을 이제 발표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리뉴의 후임으로 솔샤르가 부임한다라는 오피셜은 아직 없었으나 클럽의 페이지에서는 솔샤르를 우리의 임시 감독이라고 표현하며 모두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몇 시간 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었고 현재 45살인 솔샤르는 퍼거슨 아래에서 11시즌을 맨유에서 보냈고 총 126골을 넣었던 레전드 선수입니다. 아우 씨, 또 봐야 돼. 다음 소식은 게리 네빌은 포그바 사건을 말하길 포그바는 지금 무리뉴의 무덤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의 경질 후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한 폴 포그바 측은 자신들이 올린 내용이 아디다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무리뉴 경질과는 무관하고 시간적으로 우연히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왜 그 고양이가 눌러서 올라갔다 그러지. 그러나 게리 네빌은 포그바의 태도가 여전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한 게리 네빌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포그바는 무리뉴가 아침에 경질을 당했는데 포그바는 인스타그램이나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뭐 어쩌다 보니 일어난 스케줄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질된 감독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저 포그바의 모습을 본다면 맨유가 현재 얼마나 개판인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포그바가 무리뉴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는 무리뉴를 정말로 싫어하고 믿지도 않는 선수였고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뉴도 포그바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며 이미 6개월간 그들의 사이가 불화로 모두가 전쟁을 치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 뭐 아파. 어차피 인과응보 포그바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킹리적 가심이라죠. 킹리적 가심.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우리가 보통 뭐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 일어났으면은 꼰대, 선비 막 이랬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도 엄청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네. 얘네도 꼰대 선비죠 뭐. 그죠? 맨유의 우드워드는 웨스트햄전 이후 무리뉴 경질을 생각했었다라고 합니다. 우드워드는 웨스트햄전에서 3대1로 맨유가 패배한 이후 이 모습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건 맨유의 모습이 아니라고 불평을 했었고, 그러나 이미 무리뉴는 지난주부터 경질을 스스로가 예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무리뉴가 우드워드에게 3명의 선수를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무리뉴는 그 선수들의 에이전트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들이 우리는 우드워드로부터 들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당혹감을 느꼈고 경질 하루 전에 우드워드는 글레이저 가문과의 회의에서 우리 맨유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개혁으로 무리뉴의 경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 시계 갤럭시 기어예요? 저 신기한데 빨간색? 무리뉴가 저렇게 시계줄을 빨간색을 할 만큼 이렇게 맨유를 사랑하는데 개뿔도 모르면서 근데 잘러? 너무 하는구만. 신발 이쁘다 근데 무리뉴 구두. 우드워드가 돈 잘 버니까 잘릴 일이 없지 뭐.
리버풀의 3단계 이적 정책을 지금 뭐 언론에서 한번 말을 해주었는데 이 뭐냐면 리버풀은 어떤 선수이든지 간에 이 3단계의 이적 정책을 통과해야만이 영입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리버풀의 3단계 정책은 첫 번째, 팀의 감독이 원치 않은 선수는 누구라도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가 와도. 두 번째는 그 선수는 반드시 리버풀 보드진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NO! 라고 한다면 그 이적 계획은 언제든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수 이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하며 선수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적 정책의 최대로의 성공작이 살라라고 하며 클럽은 사실 살라보다는 레버쿠젠의 율리안 브란트를 원했었지만 보드진들은 안돼 걔 별거 없어 손흥민 따까리였어 라고 말했고 네. 클럽은 아니야 괜찮아요 했지만 절대 안 사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살라가 좋다. 살라가 이제 스탯을 봐도 너무나 좋고 미래가 좀 창창하며 우리하고 잘 맞는 스타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클럽이 이제 살라 오케이 했는데 살라가 대박이 터진 거죠.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이제 좀 존중하는 영입 정책을 할 수 있겠죠. 네. 손흥민 딱가리면 손흥민이 리버풀을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건지 알아요? 라멜라 이기려고. 손흥민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토트넘에서 70분에 교체가 안 된다면 이적할 겁니다. 케인처럼 계속 90분 뛸 수 있다면 이적할 겁니다. 미션 석세스 하면서. 네. 아니면은 손흥민이 바라는 거 나중에 그거 아니야? 라멜라가 PK 때 자신 앞으로 이제 공을 갖다 주면서 PK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 네. 아, 그 옛날에 싸우는 거 진짜 멋있었는데. 한국 선수가 그런 이제 싸움에 그런 가운데 있다니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그런 거 막 갖다 주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막 서로가 차겠다고, 내가 차겠다고. 손흥민의 내가 약간 좋아하는 부분의 그 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고집, 욕심 가끔은 그 욕심이나 고집이 조금 과해 보일 때 있어요. 국대 경기 때 특히 국대 경기 때는 그런 거 좀 버렸으면 좋겠고 오히려 토트넘 가서 그런 거 좀 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 안 좋아해요. 네. 그냥 뭐 하나 찾아봤어요. 뭐라 좋아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의 차 좋아합니다. 차 R8 네. 그 좋아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임신 8개월째인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모델에게 섹스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마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경질되는 동안 마샬은 임신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모델에게 자신과 함께 잠을 자자라는 글을 보냈다고 하며 마샬과 이 20살의 모델 말리카는 파리의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였고 그리고 다음날 마샬에게 문자가 왔다고 이 말리카가 말했습니다. 말리카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하길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마샬이 자기한테 뭐 잘 있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인사만 물어보다가 점점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샬은 말리카 보고 세 명이서 하는 성행위를 함께 하자고 말도 하였으며 자신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마샬에게 전달해 줬다고 해요. 자기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들킬 수가 있으니까 자신 보고 맨체스터로 놀러와서 함께 만나자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며 아마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걸릴까봐 무서워하는 듯 보였고 그리고 이제 말리카는 처음에 마샬이 마음에 들어 즐기긴 했지만 그에게는 석 달 된 아이가 있었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자신 또한 알고 있었으며 하지만 마샬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마샬을 한번 만나 보았을 것 같다라고 솔직한 대답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대요. 네. 여자가 이제 뭐 거부하면서 이거를 이제 언론에게 공표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마샬이 지금은 결혼했던 여자랑 이혼하면서 뭐 아이를 마샬이 키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 바람 폈거든요. 뭐 바람이죠. 딴 여자랑 잠자리 가지면. 네. 그랬다가 이혼했고, 지금은 여자친구 있는데, 임신한 여자친구 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네. 뭐 이거 남의 인생이니까, 네. 남의 인생이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고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거죠. 아, 썸네일 때문에 사람들 들어온다고? 네. 그래. 썸네일 한번 볼까? 어떤 느낌이? 정확하게 가운데 이게 여자 사진이 딱 있구나. 이거 어그로 끌리만 하네. 어그로 끌릴만 해, 보니까. 그럴만 하구만. 디종의 권창훈은 내일 있을 보르도를 상대로 복귀 전에 나설 유재 것이라는 송만세님이 소식입니다.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진짜 메뉴 머리 놈들이 정말 개판이네? 이러니 이 모양. 이런 이 모양. 네. 유재성 만세님 쿡결기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섹스하는 건 괜찮죠? 괜찮죠? 근데 이 마샬은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랑 섹스를 했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권창훈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가 7개월간 이어진 공백기를 뒤로하고 드디어 내일 공식 복귀전을 치르게 될 것이며 달롤리오 디종 감독은 오는 20일 보르도와 만나는 컵대회 프랑스 쿠프라 이 16강 홈 경기 명단에 권창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디종 또한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권창훈이 포함된 보르도전 명단을 공개했죠. 왼쪽에 이제 22번 창훈권, 네, 창훈권 이 명단이 이제 발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창훈권 여튼간에 뭐 좀 일단은 몸 상태를 좀 봐야지. 뭐. 얘네들 어린 친구들인 것보다 번호 배번도 안 나왔네. 이강인 아시안컵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갑자기 어떻게 나와 이강인이? 이 사람아. 근데 저 귀엽다. 이거 닉네임 귀여운데 부러운데 귀여워서. 중국 슈퍼리그는 아시아 쿼터 재도입을 다시금 없던 일로 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K리그 팬들의 이목을 가장 크게 끄는 부분은 외국인 선수 규정 변동이며 아시아 쿼터의 부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 후에 다시금 원래대로 없을 것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현재 외국인 선수 규정은 작년과 같이 저번 시즌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한국 선수를 향한 러브콜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광저우 헝다, 베이징 거원, 산둥 루농, 상하이 상강 같은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은 아시아 쿼터를 보유할 수 있으니 이 팀들은 아시아 선수의 영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강희 감독이 부임한 텐진 취한친 역시 아시아 쿼터와 상관없이 한국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명의 선수로는 김신욱과 김민재로 갈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고 해요. 네. 내가 이거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이 아시아 쿼터를 쓸 수 있어. 그래. 그 한국 선수 갔는데 다음 년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김영권 되는 거예요, 김영권. 그래 김영권 되는 거라고.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까? 응?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이걸 또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민재가 노력하는 이 모습. 물론 지금 민재가 간다라는 이제 텐진 퀴한체는 외국인 쿼터로 그냥 김민재 쓰겠다 이런 뜻인데 여튼간에 뭐 그냥 눈치밥 먹을까봐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아니 외국인 쿼터를 쓰는데 텐진 퀴한체니 성적이 안 나오면 누가 욕먹겠어? 최강희, 김민재, 김정 만약 가는 선수 욕먹겠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는데 외국인에 좋은 애 쓰지. 뭐하러 김민재 뭐 이런 애 데려왔네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애 기죽일 거 아니야. 아, 중국 가서 잘 풀린 외국인 선수 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 중국 가서 잘 풀린 한국 선수 누가 있어? 아니, 김영건은 잘 풀렸었지. 그니까, 뭐랄까, 국대 커리어로는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지만, 팀적 커리어는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얼마나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에휴, 답답하다. 차라리 갈 거면 일본으로 가든가. 그냥. 일본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어. 김진수, 박주호, 뭐 이런 선수들의 이제 기본적인 모습, 김보경,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내 솔직히 말해서 일본으로 가서 뭐 유럽 간다, 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 없어요.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제1리그는 이해해도, 난 중국 리그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에휴, 그렇단 거지. 맨유 출신인 플래처가 포그바를 향해서 아주 큰 독서를 날렸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맨유의 미드필더로 활약한 데런 플래처가 포그바를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맨유는 어제 무리뉴 감독을 경질시켰고 성적 부진과 선수단과의 갈등이 경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그바가 있는데 포그바는 올 시즌 내내 무리뉴 감독과 잡음을 일으켰고 무리뉴 감독은 포그바의 경기 방식을 두고 뛰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포그바의 승리로 돌아간 듯하며 무리뉴 감독과는 달리 여전히 구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포그바는 새로운 감독이 올 경우 다시 한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커트 오프사이드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플래처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만약 포그바가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지금과 같은 모습에 자신이 무리뉴를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맨유에게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직면하는 부분이며 그리고 이제 플래처가 좀 세게 말하겠는데 순화해서 이제 해석하자면 포그바는 맨유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고 새로운 감독으로부터 좀 혼나봐야 된다. 질책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도 이 포그바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맨유에서 날뛰고 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아니면 비오는 강아지같이 그냥 뭐 날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울산 현대는 월드컵에서 독일전 승리의 주역인 수비수 윤영선을 영입을 했습니다. 울산 현대가 월드컵 독일전 승리의 주인공인 윤영선을 영입했으며 울산은 성남으로부터 2018 K리그2 베스트 11 출신인 중앙수비수 윤영선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은 성남과 이창용과 현금을 내주고 윤영선을 스쿼드에 추가해 뒷문 강화에 나섰고 2010년 성남에서 K리그에 데뷔한 이래 208경기에 출전해서 6골을 기록하며 활약한 윤영선은 뛰어난 수비력으로 성남의 2011년, 2014년 시즌 FA컵 우승을 이끌어냈고 데뷔했던 시즌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성남이 이제 이창용을 받고 현금을 받으며 윤영선을 보냈는데 성남이 이제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돈은 좀 필요했고 네. 기업구단이 아니죠. 성남이 잘 지원을 해준다 한들 시민구단들은 이제 언제나 반대 세력. 아니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나 야구 보는데 내가 왜 내 세금이 이 축구팀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돈을 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1부 리그도 올라가고 돈을 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선수를 내주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게 만족해야지 뭐.
나폴리 구단주인 라우렌티스가 말하길 맨유가 쿨리발리 영입을 위해서 우리에게 1350억을 제시했지만 나는 거절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텔 레조 지오지누가 주최한 행사에서 나폴리 회장인 데라운티스 이 사람이 말하길 뭐 맨유가 우리한테 1450억의 금액을 제시했지만 나는 가뿐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무리뉴가 쿨리발리 원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쿨리발리를 데리고 있을 거고 그 정도의 금액으로 쿨리발리를 데려갈 수는 없다. 이제 쿨리발리가 나폴리를 떠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거절의 사태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쿨리발리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한번 보여준 거죠. 하지만 1,500억 주면 아마 팔 거예요. 그 미국 광고에 빠빠워 빠워가 뭐야? 그 미국 광고에 빠빠워 빠워 하는 건 사람 닮았다고? 빠삐꼬밖에 모르겠는데 빠삐꼬. 무리뉴 경질 이후 SNS 상에서 침묵을 지키는 선수들이 대다수이고 유일한 감사 메시지를 보낸 건 골키퍼 코치의 글이라고 합니다. 무리뉴의 갑작스러운 경질 이후 선수단은 SNS 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무리뉴 당신이 이곳에서 이룬 트로피 그리고 당신의 재임 기간 동안 수고했다 감사했었습니다 라는 글에는 링가드가 좋아요를 눌렀고 골키퍼 코치 에밀리오 알바레즈가 무리뉴 감사했습니다. 미래의 당신에게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이라는 글에는 이제 에르라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래요. 어떤 선수가 뭐 글을 쓰거나 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는 없고요. 포그바가 이제 그 메시지 전달했죠. 네. 그 사진의 메시지. 이제 이것까지 오기 위해서 오늘 뉴스를 한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해 군나르 솔샤르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오피셜이니까 끝이 난 거죠. 이번 주중 경기부터 이제 올레가 감독을 맡겠죠. 올레 제주 올레길, 네, 제주 KT회. 솔샤르 이미지가 망쳐질 건 없지. 네, 걔하나요? 메시가 통산 5번째 골든슈를 수상하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껴버렸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제껴버렸어. 메시 맘이지 꾸레가 아니지 않나요? 라는데 뭐 메시 좋아하면 꾸레죠 뭐. 족꾸레인데요? 리버풀도 좋아하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통산 5번째 유로피언 골든슈를 수상을 했습니다. 메시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1골을 넣은 살라를 2골 차로 제치며 근데 어떻게 2골 차 같아? 34골인데 3골 차로 제치며 네, 유럽 리그 내 득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메시는 한 시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유로피언 골든슈를 수상을 했고 영국 스카 스포츠에서는 메시가 통산 5번째로 유로피언 골든슈를 수상했으며 메시는 지난 시즌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메시의 골든슈는 통산 5번째 수상이며 메시는 2016-17 시즌에 37골을 넣었고 그리고 2012-13 시즌 46골, 2011-12 시즌 50골, 2009-10 시즌 34골, 그때도 골든슈를 수상하며 총 5회를 수상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로써
메시는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 통산 5번째 골든슛을 받으며 호날두의 역대 4번째를 제치고 최다 수상을 기록을 세웠고, 골든슛을 수상한 메시는 사실 자신이 프로에 데뷔할 때는 이 정도로 많은 수상과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며, 프로 데뷔 전 목표는 그저 축구 선수로 성공만 하자라고 이제 아주 좀 소박한 목표였대요. 메시가 말하길, 나는 내 일을 즐기고 노력하고 팀원들을 믿고 있고, 지금도 자신은 세계 최고의 팀에 속해 있으며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수상을 도왔다라고 바르셀로나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신께 감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관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데, 축구라는 게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18 시즌 유러피안 골든슛 순위가 1위가 리오넬 메시 34골, 2위가 모하메드 살라 32골, 2골 쳐봤네. 2골. 그 다음에 해리케인이 30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뭐 임모빌레 이런데 뭐하나? 응? 거기서 메시가 통산 골든슛 수상 내역을 보면은 2009-2010 34골, 2011-12 시즌 50골, 2012-13 시즌 46골, 2016-17 시즌 37골, 2017-18 시즌 34골. 야르야르. 야르야르 야스야스. 메시가 상 받았으니까 야스콘을 하나 날려볼까요? 야르야르 야스야스. 어딨어? 야스야스. 사진들 보면 잘생겼죠? 네. 신발이 너무 많아. 이거 바르셀로나 이 유튜브에 가보면 풀 영상이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이 골든슛 하나 올릴 때마다 이 꼬마애들이 갖고 나오는데 총 5명이 나오죠. 꼬마애들이 나오는데 이 꼬마애들이 갖고 나올 때마다 간단한 인터뷰하고, 그때 이제 활약상 보면서 쭉 이어지는데 재밌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르셀로나 이제 유튜브 가면 영상 있으니까 풀 영상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봤지? 슈퍼 메시. 근데 사실 메시는 항상 슈퍼 메시야. 옷을 되게 크게 입네. 박시하게.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AT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을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에 또는 운동 중에 그냥 길을 걸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네이버 TVKS,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호호호. 그리고 오늘 방송할 때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진짤러서님, 유재성 만세님, 깨옹깨옹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빰빰!